오늘 하는 일부는 일부 취소죠, 일부 취소. 자,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탑다운이 아니고 버텀업을 하는 겁니다, 버텀업. 그럼 여기 보면, 이 을이 부담금 부과액이 과다하다라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을 다투는 시송을 제기했다면, 수소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이렇게 했어요. 과다하다, 부과액이 과다하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요게 일부 취소이기 때문에, 자, 일부 취소이기 때문에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대전제. 근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문제 소지에 대전제가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대전제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안에 혹시 있는지를 볼게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제 관련해서는 반드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를 일단은 규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근거를 규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일부 취소의 이 변경에 대한 판례를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중요한 이 문구로, 이것도 사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문구인데, 자, 어떻게 하냐면, 의뢰의 부담금 부과액이 과다한 이유로 자신의 부담금 부과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면 수소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온 관련한 첫째, 부담금 부과처분 법적 성질 문제됩니다. 둘째, 부담금 부과처분 위법한지 문제되고, 그 다음에 셋째,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한지 문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한지 문제다. 이 안에서 대전제를 빼줘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전제. 만약 이게 아니라면은 이제 4조 1항, 이제 4조 1호를 통해서 가는 건데, 4조 1호에 의하여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한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가 이제 놓치는 거예요. 근거에 관한 논점이 놓치는 거예요. 근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견해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으니까. 한번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왜 법적 성질론이 왜 먼저 나오냐 하면, 이 판례를 알고 있어야 이 문구들이 필요해요. 이 판례를 알고 있어야 법적 성질론, 이법성, 그 다음에 일부 취소 판결, 이게 이제 나오는 건데,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일부 취소 판결은 가분성이 있거나 혹은 그 처분 대상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이게 둘로 나뉘는데, 이 가분성은 기속행위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재량행위는 가분성이 없어요. 가분성이 없으면 일부 특정이 가능해야 돼요. 법률 규정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속이냐 재량이냐가 매우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사활점이에요. 일부 취소 판결에서는 사활점이에요. 처분의 기속행위냐 재량이냐 사활점이에요. 가분적인 게 기속행위고 가분적이지 않은 게 재량행위예요. 그럼 가분적이지 않은 것은 일부를 뚝 떼어서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요걸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법원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부적법 소각화 판결, 본안 판결이 있죠. 그러면 이거 부적법 소각화 판결, 본안 판결 할 때 여기 법적 성질론에서 이 처분이면서 취소성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면서 기속행위다가 나오면 이거는요, 적법한 소재기가 되고, 그럼 본안에 가서 위법하냐 순차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단계성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정말 잘 쓴 답안지 이렇게 써야지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법적 성질, 부담금 부과 처분은 급부하명이죠. 이건 돈 내라는 거니까 강화성 하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를 보니까 종합과학연구단지 조소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예요. 그럼 제10조를 보면, 여기 10조를 보면, 자, 주어가 교육부 장관이에요. 분명, 불분명? 분명이죠. 처분청이 주어면은 이게 분명하죠. 그 다음에 하여야 한다? 기속행위네요. 기속행위예요. 근데 문제는 부담금을, 여기서는 개발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기속행위예요. 뭐가? 이게 결정재량에서 없어요. 결정재량이 없어요, 지금. 그럼 선택재량이냐가 문제. 11조 보겠습니다. 자, 가격에 분양토지 가격 부담료를 곱한 금액으로 해요. 그 다음에 분양토지 면적 등을 고려해서 고시한다. 부담료를, 가격비 부담률은. 그 다음에 내지 아니할 때는 강제징수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요걸 이제 본다면, 선택 재량이 있을 수. 그 다음에 여기서 부담률에 따라서 면적별로 뭐예요? 곱하기가 되니까 선택 재량이에요, 지금. 선택이 있죠. 그러니까 결정 재량은 없는데 선택 재량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 문헌으로만 본다면 기속행위예요. 그러니까 문헌으로만 보면 기속행위예요. 아셨죠? 문헌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법령으로는 안에 들어가서 부담률 산정 기준이 있긴 한데, 문헌으로만 보면 부가 징수해라. 이게 부담금을 부가 징수해라. 문헌으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부담금 액수는 모르겠는데 부담금 자체만큼은 부가 징수하라 그래요. 자, 첫 번째 기속행위예요. 자, 문헌상으로는 기속행위, 근거되는 법규의 문헌상 주어가 처분청이고 부의에서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얼마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재량행위로 넘어가 버려요. 그 표현이 없어서 지금 기속행위입니다. 얼마의 범위 내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는 게 없으면은 이제 기속행위가 되고, 얼마의 범위 내가 있으면 재량이 넘어가지 기속행위입니다. 그럼 처분 위법하냐? 자, 기속행위 위법 사유는 뭐죠?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을 발령하거나, 혹은 처분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처분을 발령하지 아니하면 위법한데 중대한 공식상 필요가 있으면 또 처분을 발령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말을 쓰면 돼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속행위는 요건과 효과 사이에 요건 충족이면 발령인데, 그때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미충족일 때는 무조건 발령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볼게요. 자, 종합과학연구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 제1항에 의하면, 자, 의뢰에 대해서는 분양토지가격 2억 원, 분양토지가격 얘는 2억 원이에요. 여기 나옵니다. 자, 분양토지 가격 2억 원. 그러면 이제 부담금 부과액은 얼마냐는 거예요. 600만 원이냐? 그랬더니 2억 원에 대해서는 분양토지 가격 2억 원인데, 지금 여기에 얘가 앞에 보면 분양토지 2만, 1십, 100, 2만이죠? 그럼 여기에 2만 있겠죠? 곱하기 0.2죠? 그러면 2억 원, 금액이 달라지죠. 지금 0.2니까. 부담률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부담 0.2를 곱하면 400만 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 600만 원의 부담금 부과처분이 발령되었죠. 그럼 이건 당연히 뭐예요? 600만 원 부담금 부과처분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죠, 이건요. 600만 원 부담금 부과처분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 거죠. 0.2가 요건이니까. 그래서 처분을 발령한 것이므로 이건 기속행위로서 위법하죠. 당연히 위법합니다. 그럼 일부 취소 방법이 외하처, 외형성 하나 행정처분, 그 다음에 가일특, 가분성 일부 특정, 그 일부만은 취소도 가능하다. 자, 기속행위는 법원이 사실 인정과 관련된 법규 해석 적용부터 일정 결론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춰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률을 독자적으로 판정한다. 판례에 의하면 가분성이 있는 기속행위라도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속행위면 당연히 일부 취소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는 정당한 금액 산출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애만이라고 이제 해놓으니까 이제 아닌 게 더 일반적이니까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뢰에 대한 부담금은 종합과학연구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400만 원이라는 정당한 부과 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요. 따라서 400만 원 초과한 600만 원 중에 400만 원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한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건 안 써도 돼요. 사실은 요거는 안 써도 되는데, 조금 그 풍부성을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문 해결. 의리 부담금 부과액이 과다한 이유로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반응. 자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자, 수소법은 어떤 판단해야 돼요? 일부 취소 판결이라는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거 쉬워요. 일부 취소 판결은 진짜 이거 제발 내주세요. 땡큐 베리 마치 내주면.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한 지역을 했을 때 이제 바로 판례에서 하는 경우로 바로 들어가는데, 일부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여기서도 사실은 1번 문제의 소재 해가지고 그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첫째 일부 취소 판결에 근거가 있는지 문제된다. 둘째, 일부 취소 판결이 변경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판결로 자, 400만 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60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대한 일부 취소를 한다는 건 400만 원을 지금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거. 그러니까 200만 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400만 원, 600만 원 중 200만 원 부분은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유지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온다고요. 그게 일부 취소 판결문이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걸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는지 문제다, 이렇게. 문구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2번, 1번이 그거면 2번. 자, 일부 취소 판결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 그래서 행정법 4조 1호와 관련하여 그 앞에 취소는 전부 취소하는데 이견이 없지만 그 변경이란 부분에 대하여 학설의 다수는 적극적 변경을 보나 판례는 소극적 변경을 본다. 본래 분리 원칙상 소극적 변경으로 보면 판례가 타당하다. 끝.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일부 취소하면 안 되겠죠. 그 변경이라는 그 문구를 그대로 빼면 되죠. 그래서 수소법원은 600만 원 과징금 처분에서 400만 원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외야처 갈등 이 판례 쓰고 사안의 경우 쓰고 3번에 그래서 소결 가능하다.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게 쓰면 훨씬 더 좋아요 여기가. 그러면은 이제 나름 이렇게 틀이 맞춰지죠. 됐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때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하시오. 취소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 이 말은 이제 뭐죠? 본안은 넘어왔다. 그 다음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이 처분은 위법합니다. 위법해요.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판결을 해야 되냐? 그럼 여러분 무조건 사정 판결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법하지만 청구 기각 판결을 하는 사정 판결. 적법하나 청구 기각하면 단순 기각이라 하죠. 근데 위법함에도 청구 기각 판결하면 이건 사정 판결을 하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사정 판결 어떤 판결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취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자 취소 소송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위법한 공인수비원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게 묻는 물음이고요. 와 관련하여 첫째 대전제가 나와야 되겠죠. 행정법 제28조에 의하여 자 그 다음에 행정청의 사정 판결의 신청이 없음에도 법원이 사정 판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 다음에 둘째에서는 대전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대전제를 또 쓸 필요가 없어요. 중복해서 갑에 대하여 공인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모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문제된다. 여기서 요 목차를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됩니다. 요 사정 판결에서는요 요 목차가 사활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요 목차가 사활점이에요. 자, 행정청의 사정 판결 신청이 없음에도 법원이 사정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요 목차가 왜 사활점일까요? 자, 행정소법 28조 한번 보실래요? 행정소법 28조. 행정소송법 제28조를 보겠습니다. 28조를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데에는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점에서 그 처분 등의 위법함을 명시한다. 자, 여기서 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상식으로 생각할 때 요 공사의 비교역량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공사의 비교역량 하는 순간 이건 빵점이죠. 지금 분명히 공사의 비교역량의 결과 위법하다고 본안에서 평가하고 넘어왔어요. 그런데 공사의 비교역량 또 한다고요? 지금 공공복리 적합, 처분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사익에, 그러니까 이걸 공사의 비교역량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침해된 사익의 회복으로 봐요. 그럼 침해된 사익의 회복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봐버리니까 공사의 비교역량을 가면 아니 이미 사익의 침해가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해서 공공복리 비례원칙 위반이라서 위법하다고 넘어왔는데 여기서 그걸 뒤집는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처음에는 무심코 생각했다가 공부량이 깊어지면 여기서 이제 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모든 이 논리가. 그게 아니에요. 이 공공복리가 28조에 있는 공공복리가 이게 공사익 비교역량에서 쓰이는 공공복리라면 처분청이 판단하는 공공복리일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목차인 처분청에 이 사정판결 신청이 있냐 없냐가 핵심 키워드예요. 만약에 행정청에 사정판결 신청이 없음에도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면 그 공공복리의 판단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법원이에요. 그럼 법원이 판단하는 공공복리가 뭐지가 중요해요. 즉 행정청이 말하는 공공복리하고 전혀
다른 측면의 공공복리일 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을 취소하는 것도 침해된 사익회복이 아닐 거예요. 비례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게 뭐냐면 적법상태 회복만 가리켜요. 적법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례에 가면, 자, 행정법 제26조를 근거로, 26조를 근거로, 여기서 26조를 적용하여 아니에요. 근거로,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심리주잖아요. 기록, 여기는 일건기록 아닙니다. 그냥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이에요. 일건기록상 현출된 사항이 아니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 있다. 따라서 동법 28조의 문헌과 26조에 근거하여 판례가 타당하다. 판례가 타당하다까지 넘어가면 돼요. 이건요. 자, 판례를 써주고 판례가 왜 타당한지를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판례에 의하면 26조를 근거로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 즉 행정청의 사정판결 신청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정판결 신청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행정청이 하겠죠. 기각판결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행정청이 사정판결 신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안 해도 법원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가능하냐 했더니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 사정판결을 할 수 있대요. 그렇다면 법원이 이렇게 가능하다면 처분을 취소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할 때 공공복리의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걸 가리키면 돼요. 자, 그래서 판례를 보겠습니다.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것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 이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나와버립니다. 취소하는 것이 해놓고는 취소하여야 할 필요 이렇게 바꿔버려요. 자, 필요는 뭐예요? 적법상태 회복이에요. 그래서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뭐예요? 적법상태 회복이요. 이거 침해된 사익의 회복이 아니에요. 적법상태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 취소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가 아니에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예요. 표현을 바꿔요, 이걸. 그러니까 취소하는 것은 취소할 필요를 바꿔주고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할 때 적합하지 않는 공공복리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로 바꿔줘요. 사태로. 그럼 뭐가 되느냐? 비교견은 그 경우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거 판단의 결론을 가르쳐줘요.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는 뭐냐? 사태는 두 개예요. 재정 운용하고 제도 운영 사이만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재정 운영과 제도 운영에서만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처분이 관계된 재정 운영상의 악화인데 현저하다니까 현저한 악화. 처분이 관계된 제도 운영상의 지장인데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 이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지만 이 사정판결시 현저한 악화라든가 현저한 지장은 판결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법 상태를 회복했더니 그 취소된 처분과 관련된 재정 운용상의 현저한 악화가 발생하거나 혹은 처분과 관계된 제도 운영상의 현저한 지장이 발생해요. 그럼 여러분 사안포섭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정 운용상의 현저한 악화는 뭐에서 나타날까요? 재정이 뭐죠? 재정이 피스칼인데 이 재정이 뭐죠? 처분과 관련된 재정이 뭐죠? 6글자로 처분과 관련된 재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SOC요. 사회간접 자본이요. 사회간접 자본. 요게 재정이에요. 따라서 사회간접 자본과 관련된 처분을 취소하면요 사정판결 나와요. 물론 이제 제가 알기로 한 18%의 이상의 공정률을 보여야 돼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그 다음에 거제 조선소 사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이번에 어디요 양평고속도로, 그것도 만약에 착공해서 18% 이상 됐으면 그 사정판결 나와요. 입법하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SOC는 착공해서 한 18%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면 취소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간접 자본이어서 그걸 매몰 비용으로 넘겨버리잖아요. 즉 선코스트로 넘기면 재정 운용상의 현저한 악화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제도 운영상의 현저한 지장이죠. 제도 운영상의 지장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 현저한 지장이냐는 거죠. 자, 그래서 제도 운영상의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게 중요해요.
없는 게 중요해요. 제도 운영상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것은요. 자, 대체제가 있으면 없어요. 대체제. 처음은 취소했더니 대체제가 있으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버스 노선 운송 사업 면허 처분 취소. 했더니 그 갑회사가 운영하는 뭐 가칭 121번 버스와 그다음에 을 회사가 기존업자가 운영하는 124번 버스가 노선 일부가 중복되고 있다. 그래서 그 121번 버스를 신규업자의 처분을 취소해라. 그랬더니 사정 판결해달라고 하는 거죠. 사정 판결이 가능하냐? 주장하면 이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주장해서 이제 저 피고가 주장한 거죠. 아니면 피고 측 소송 참가인이 주장을 한 거죠. 갑회사가. 그랬더니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불편이라고 그랬죠. 현저한 지장은 아닌 걸 불편이라고 그래. 불편 어느 정도의 시민들의 불편은 야기하죠. 왜냐하면 버스 노선 2개 있을 때하고 그 중복 노선에서 하나만 있을 때하고 이 밀집도가 다르니까 특히 이제 그 출퇴근 때 거의 이제 지옥 버스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게 불편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 나올 때 판사가 이제 자가용 타고 다녀서 저런 판례가 나오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댓글로 이제 폭탄을 터뜨리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대체제죠. 대체제. 또 다른 노선이 있잖아요. 아예 노선이 다 사라지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노선이 여전히 124번이 거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민들의 불편함은 야기되나 뭐가 없다? 현저한 지장이 없다. 그러면 이 제도 운영상의 현저한 지장으로 사정 판결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대체제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비대체적 결정. 비대체적 결정 기억나시나요? 판단 여지에서 비구예정, 비대체적 결정, 구속적 가치 결정, 그 다음에 예측적 결정, 정책적 결정 이런 것들은 판단 여지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위원회가 내릴 때 문제가 돼요. 결정을 제도를 위원회가 결정을 내려서 운영할 때. 그래서 이 사정 판결 나온 가장 치명적인 사정 판결 나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로스쿨 선정 처분이요. 동국대가 이제 로스쿨 선정 처분 그 치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로스쿨 거기에 동국대 점수가 엄청 밑으로 깔렸습니다. 동국대가 사실은 건대나 이런 보다 높았죠. 점수가 높았어요. 객관적으로. 특히 아주대 이런 데보다 뭐 치명적으로 많이 높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보다 높았죠. 그 당시. 동국대가 그리고 성대 바로 다음이었으니까 법대는. 그래서 동국대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거 했죠. 지금은 동국대가 이제 학부로는 최고 학부죠. 법대는. 법대로서. 어쨌든. 그래서 그때인데 그게, 이법이라고 봤어요. 이법이라고 봤지만, 그거를 만약에 취소해버리면, 지금 현재, 로스쿨생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는, 막 2회차까지, 변시 2회차까지 봤었던 시기인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제도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도 운영상의 현저한 지장이 있어서 사정 판결했습니다. 동국대는 국가배상을 받았죠. 캠퍼스 하나를 세울 정도는 받았나? 그래서 받았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 제도 운영상의 현저한 지장, 그걸 말합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사례 문제에서. 그럼 여기를 볼게요. 해당 매립지가 이미 상당 부분 매립이 이루어졌고, 이제 주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상당 부분 매립이 있어요. 18% 이상이 됐단 말이죠. 그 다음 그 일부에는 이미 조선시설의 기초시설도 일부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제는 썬코스트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취소해버리면. 따라서 갑에 대하여 행한 공유수용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로 인하여 매립 부분의 원상복구 비용과 일부 완성된 조선시설 기초시설 설치 철거 비용, 원상복구 비용하고 이 시설의 철거 비용은 현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재정 운용상의 현저한 악화가 발생하게 된다. 즉, 갑에 대하여 행한 공유수용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재의 공공에 적합하지 않다. 여기까지만 쓰고 마는데 항상 뭐라고요? 항상 목차에 대한 평가가 항상 마지막 문장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 항상 마지막. 그러니까 발생하게 된다. 그거 끝나요. 현저한 악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목차를 써요. 목차. 갑에 대하여 행한 공유수용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에 적합하지 아니한 여부, 적합하지 아니하다. 그럼 설문 해결해서 자, 설문에서 주어진 문제 그대로 자, 법원은 어떤 판결해야 된다? 사정 판결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면은요, 점수를 다 못 맞아요. 80%밖에 못 맞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를 설거지 문장이라고 해서 사정 판결을 꼭 써줘야 돼요. 어떻게 한다? 이 경우
행정소법 제28조의 법원은 판결 주문의 공인수명 면의 목표와 변경 승인처분 위법하다는 점을 명시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판력을 미쳐야 돼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주문에다 넣어가지고. 원고인 을은 피고 행정청인 A도지사에 속하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가 있죠. 왜? 10조 2항에 의해서 관련 청구 소송으로.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행정법 32조에 승소한 피고가 부담하죠. 원래는 패소한 원고가 부담해야 되는데 승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이게 세 가지. 첫 번째, 주문에 위법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기판력이 미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판력이 미치는 선결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10조 2항에 의하여 관련 청구 소송으로 바로 같이 갈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소송 비용은 이 사정 판결 소송 비용은 승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됐죠?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다. 여기도 목차가 다 똑같아요. 문제의 소재, 그 다음에 아니야, 기판력, 기판력. 요거는 이제 기판력 문제죠. 이번 시험 문제 기판력. 자, 기판력 문제는요. 기판력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중요해요. 자, 요거 보면 민사법원은 1차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민사법원은 자, 뭐냐면 얘는 뭐냐면요. 자, 봅시다. 자, 서울행정법원의 1차 영업처분의 취소 완소를 제기해서요. 인용 판결이 확정이 돼버렸어요. 인용 판결이 확정되니까 이제 국가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했어요. 인용 판결 확정된 다음에. 그럼 민사법원은 1차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이 성립 요건, 청구권의 성립 요건은 공직집고 법타손이에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공직집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타손,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한다 이거예요. 공직집고 법타손. 그 중에 이 법령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야 되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인용 판결 나오면 처분의 위법성 일반,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여기서는 나오죠. 소송물이죠. 그래서 위법성 일반에 기판력이 미칩니다. 그러면 이 위법성 일반이 이 법령 위반으로 쏙 들어가야 되죠? 쏙 들어가야 돼, 이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성결 문제냐가 중요하죠, 이거. 이 결론은 이제 문제는 성결 문제냐가 중요해요. 성결 문제냐를 물어보는 시험인데 20점이라 줬어요, 20점. 성결 문제냐 물어봤는데 20점이라 줬어요. 이거 뭐예요, 이건? 뻥튀기 점수.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어려운 문제에서 좀 못 쓰더라도 여기서 점수를 뻥튀기 해줄게. 그래서 20점이니까 막 일반론을 많이 썼다 착각하세요. 그게 아니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른 문제 하나가 굉장히 점수는 낮은데 이 논점이 굉장히 쪼가리 논점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학생들이 대부분 못 쓴다는 전제하에 어느 한쪽에서 뻥튀기 시켜줘요. 균형점 밸런스를 맞춰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실제 시험장 가서 어려워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쉬운 데서 쉬운 대로 쓰면 돼요. 아, 이 정도만 써도 되나? 아니요, 그 정도만 써도 다 돼요. 그래서 나올 때 이제 합격하는 친구들 물어보면 내가 왜 그 점수 많이 모르겠다고 하는 게 그런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어려운 문제는 기억이 오래 가요. 못 썼다는 게. 근데 쉬운 문제는 많이 못 썼다는 게 기억이 오래 가요. 거기다 많이 썼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그런. 변시에서도 점수 배점이 그런. 네. 특히 변시에서 그 밸런스 찾기 많이 해줘요. 왜냐면 이제 막 그런 소문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 그냥 몇 분이서 채점하시다 보니까 그냥 뭐 체리표나 이런 것도 아예 안 보시고 그냥 자기 어차피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썼다고 생각 그냥 자기 논리에 맞춰서 점수 매겨주시는데 변시는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들어오니까 3명이.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샘플로 몇 개 뽑아서 맞아요. 이 정도는 이 정도를 주자라고 해서 헤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모의고사 때처럼 자의적으로 갑자기 교수님이 논점은 막 이래도 논리가 탄탄하니까 점수 진짜 잘 주겠어 뭐 이런 일이 잘 없지 않냐 이런 없어요.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로 절대 풀면 안 돼요. 논리가 잘 돼 있다면 그거 빵점이에요. 이론으로 하니까. 이론과 학설에 의해서 논리를 전개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판례 대적한 논리 전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판례 사는 경우 판례 사는 법률 규정 딱 박아놓고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 규정은 명사들의 집합이잖아요. 안에 가만히 보면. 그럼 명사들이니까 각 명사들별로 판례가 있어요. 다 판례가 있어요. 명사별로.
그럼 명사별로 판례가 있으면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명사 판례가 있으면 이 판례에 따라서 사안포섭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 법률 규정 소개하고, 그다음에 법률 규정에 요 명사가 문제되니까 요 사안포섭 한번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봤더니 이거 문제 안 되네, 이거 안 해도 되고, 요건 문제 되면 또 판례 내고 사안포섭 하고, 이 과정만 계속 보여줘요. 이게 왜냐면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고, 네네. 제가 8월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상법 문제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저 혼자 시간 관리를 실패를 해서 이번 팔모에서 이제 혼자 2시간을 풀었단 말이에요. 에이 이렇게 된 거 그냥 상법 한 일 없이 그냥 풀자라고 해서 풀고, 이제 그만큼 당연히 이제 뭐 민법 이런 거는 그냥 통백이 되고 나서 네. 팔모 나오니까. 근데 보니까 거기서 사례가 갑자기 72점이 넘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내가 시간이 많이 주어졌고 하니까 이걸 그냥 뭐 학생도 뭐 지하에서 뭐 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선생님의 저번 주 수업을 듣고 그날 집에 가서 혼자 열어봤어요. 팔모 답안지를 열어봤는데 학설은 하나도 언급이 없고 조문과 그냥 제가 판례를 좀 풍부하게 쓴 거와 선생님 강조하셨던 대로 그냥 포섭을 되게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남들은 한 문제 10분 쓸 때 저 혼자 30분 쓴 거니까 아는 건 없으니까 이제 요러 스스로 그러니까 국리를 하다 보니까 예. 결국은 그냥 아는 게 없다는 것은 이론을 아는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론을 모르니까 결국 국리를 하다 보니까 그럼 법률 규정하고 내가 기억나는 판례라도 쓰고 나오자. 그럼 합격해요. 근데 그게 엄청 초급점을 해서 그래서 제가 체계표를 열어보니까 체계표랑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체계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체계표는 정말 잘못됐어요. 그래서 대비에 쪽팔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얼마 전에 다른 분들 만나 했더니 그래 모의고사는 뭐 교수님이 한 분이 하니까 그래 이건 진짜 내 신념이 맞아 해서 그랬을 때 변신은 그래도 몇 명이 모셔서 하는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채점하는 게 될까? 막 이게 수험생들 입장에 좀 불안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변시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판례라는. 판례라는 명확한 기준인데 판례가 법률 규정, 사건의 개요, 당원 판례, 이 사건에 있어서의 판단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뭐예요? 대전제, 소전제, 사안포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 바깥으로 벗어나는 그런 답안 작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정말 좋은 경험하신 거예요, 그게. 그 열어봤는데 아니 뭐야 적은 게 조문이랑 판례를 풍부 쓰고 선생님 포섭을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나름 목차례 쟁점이랑 안 맞는데 했더니 왜 72점 나왔어? 네. 처음 받아본 사례였어요. 변신했잖아요, 이랬어요. 그래서 민사법원이 이제 하는 겁니다. 민사법원. 민사법원하고 이제 지금 뭐 법원이 달라져요. 서울행정법원, 저기 행정법원과 민사법원으로 법원이 달라지죠. 그럼 법원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전소 취소를 하는 전소와 후소인 손해배상 청구니까 이건 기판력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기판력은 일단은요. 기판력의 정의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기판력은 동일관계, 모순관계, 선별문제에 미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된 수소법원이 민사법원은 1차 영업정지처분 위법하다 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소인 취소인 청구인용 판결에서 확정된 1차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판단이 후소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기판력이 미치는 선결 문제인지 문제된다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대전제 행정법 8조 2항 이하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근데 민사소송법 216, 218조예요. 216, 218조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선결 문제인지 문제된다예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전소인 취소인 청구인용 판결에서 확정된 1차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이 후소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선결 문제인지 여부. 자, 선결 문제가 되려면요. 첫 번째, 이제 선결 문제라는 것은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판단과 뒤에 있는 판단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라는 것은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 쪽은 픽스를 해야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처분의 위법은 협의의 행위 위법이라고 픽스돼 있어요. 여기는 픽스돼 있어요. 그러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는 선결 문제인지와 관련해서 학설은 법령 위반은 결과 위법 또는 상대적 위법이다. 자, 이 말은 왜 나오냐면 결과 위법, 상대적 위법이 뭐냐면 지금 이분들은 있잖아요. 이분들은 국가배상법이 공법이라고 보시는 분들이에요. 결과 위법 또는 상대적 위법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국가배상법이 공법이라고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보면은 민법 제 750조를 보면은 이제 불법 행위 내용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타인의 위법 고의 과실로 인하여
행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위법행위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법행위를 한 자는 손해를 배상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법한 행위라고 나와요. 민법 제750조는.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민법은 로 인하여고 이 공법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위반을 한 단어로 보세요, 이분들은. 공법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그걸 한 단어라고 봐요. 그러면 고의 과실 플러스 위법이 뭐죠? 그거는 형법에 의하면 불법이죠. 그게 불법이고, 근데 불법이란 말은 형법 영역에 쓰는 거잖아요. 공법 영역에서는 결과라고 써요. 그래서 결과 위법이에요, 그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를 한 단어로 보면 결과 위법이에요. 혹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는데 이 고의 또는 과실이 이게 예시다, 예시. 열고로 결과 위법서는 열고로 보는 거고 상대 위법서는 예시로 보는 거예요. 그럼 고의 과실에 또 뭐가 있냐? 상대방의 도발의 가능성, 상대방의 도발의 정도, 얼레리 꼴레리 열시가 치는 거, 상대방의 도발의 정도,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외적 환경들,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된 외적 환경들, 그걸까지 그 정도까지 다 고려하면은 이 법이 반드시 법에 위반했다 해서 이 법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이 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사건이 어디서 나냐면 건대고 화염병 사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평석에 의하면. 근데 판례는 그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므로 처음으로 이 법은 뭐예요? 이 법은 행위 위법이잖아요. 이거는 결과 위법, 상대 위법. 행위 위법은 뭐죠? 고의와 실과 괴리된 객관적인 법규 위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문제가 아니죠. 틀리니까. 여기는 행위 위법이고 픽스된, 이 뒤쪽은 결과 위법이니까 모양새가 틀리니까 그 다음에 상대 위법이어서 성경 문제가 아니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하고 판단해야 돼요. 원고가 주장하고 판단해야 돼요. 결과 위법이 있다고, 상대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판단해야 돼요. 근데 법령 위반도 처분의 위법과 동일한 행위 위법이므로 처분의 위법 적법은 성결 문제여서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 또 하나는 자 법령 위반인데 처분의 위법보다 더 넓은 광의 행위 위법. 이 무슨 문제냐면 처분의 위법은 근거법규 위반이에요. 근데 이 법령 위반은 근거법규 위반만이 아니라 직권남용도 들어가 있어요. 근거법규 위반만 아니라 근거법규를 잘 따랐어도 직권남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직권남용이 있거나 아니면 정당성이 결여되는 경우에요.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성결 문제에 이어서 굳이 주장 안 해도 기판력이 미치는데 만약에 처분이 적법화할 때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 가서 그 처분은 근거법규 위반은 없지만 이 공무원의 행위,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즉 법령 위반, 직권남용에서 법령 위반이다라고 하는 그쪽을 주장할 수 있는 성결 문제가 아니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주장은, 그러니까 무슨 이 얘기는 기판력 뭐냐면 주장이 필요하냐, 주장이 불필요하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 법령 위반을 판단하지 못한다의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위적법을 불문하고 기판력이 미친다 그러면 위법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 적법을 주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판례. 자, 취소 소송에서 청구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그럼 처분이 위법하죠. 그럼 기판력이 당연히 미칩니다. 그 기판력에 의하여 기판력이 당연히 미치는데 아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이것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거냐 했더니 요거는 간단하다라고 보시는 이 결과 위법과 상대적 위법에 의하면요. 이건 기판력이 있잖아요. 여기에 전혀 미치지 못해요. 여기에도. 기판력에 의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기판력에 의하라는 말을 쓴 것은 뭐냐? 법령 위반에 미치는데 고의과실은 미치지가 않으니까 뭐예요? 고의과실은 추정되는 게 아니다. 추정되는 게 아니란 말은 무슨 뜻이죠? 네가 주장하여 입증해야 돼. 즉 다른 주장을 하라는 거잖아요. 주장하라는 거잖아요. 주장을 하라는 것은 기판력이 안 미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기판력이 미친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 기판에 미치는 건 법령 위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뭐예요? 법령 위반에 기판력이 미친다 하죠. 뭐? 청구 인용 판결이요. 처분의 이 법이 기판력이 미친다고 봐요. 그럼 청구 기각 판결. 취소의 청구 기각 판결 확정되면 기판력이 있냐 없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판력이. 취소적 청구 기각 판결. 네, 처분 적법에 대해서. 청구 적법하다. 지금 여기 광해 행위법설, 협의 행위법설을 취하시는 분들은 기판력이 그때는 청구 기각 판결도 기판력이 뭐예요? 적법은 승계 문제가 기판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적법이 다 미친다고 하시는 분은 기판이 미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청구 기각 판결을 때는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제 그 위법으로 판단의 여지가 있다.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령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일 때는 이 청구 인용 판결일 때는 주장 자체를 못 하잖아요. 예, 예. 이 법을 그대로 받아줘야 되잖아요. 다른 주장을 못 하니까.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위법이 취소 소송에서의 위법보다 좀 더 크지 않나요? 그거는 그게 이제 그 협의 광이죠. 그럼 그런 학설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 학설을 취하면은 일단 취소 소송에서 이제 위법하다고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위법하다고 판결 확정되면 그냥 기판력이 미치죠 그때는. 예. 근데 적법하다고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 기각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나왔다 여지가 위법하다고 판단의 여지가 있다. 성결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 주장이 가능하죠. 법령 위반이 있다고 다른 주장, 법령 위반이 있다면 다른 주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 판례는 그럼 어떻게 보고 있죠? 우리 판례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판례는 왜 없을까요? 국가배상 청구성이 민사소송이니까요. 민사소송은 변론주의에서 주장 없으면 판단 안 해주죠. 이게 공법상 당사소송이면 해줍니다. 직권심리에서 우리 판례가 위적법 다 판단해줘요. 기판이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런데 당사소송이 아니에요. 행정소송이 아니에요. 공익소송이 아니에요. 대등한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이어서 변론주의가 전면적으로 되죠. 처분권주의에서. 그러니까 원피고 누구도 청구 기각 판결에서 처분이 적법해요.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를 못 들으면 여기서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막 방금 저한테 하는 것처럼 그냥 대충 외우고 이게 이건가 해서 막 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열린 결론이에요.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열린 결론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누가 어떻게 주장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소송 유형에 따라 위법성 의미를 달리 보는 결과 위법성설, 상대 위법성설은요. 법 개념상의 혼동을 이제 가져오죠. 그래서 법령 위반을 처분의 위법보다 더 넓은 광해 행위 위법과 처분의 위법은 기판력이 미치는 성결 문제이나 처분의 적법은 기판력이 미치는 성결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러면 처분의 위법은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것이고 처분의 적법은 법령 위반을 다시 주장해서 판단받으면 돼요. 그럼 사안의 경우 전소인 취소인 청구 인용판 확정돼 1차 영업장 처분 위법 판단은 후소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행정소법 8조 2항에 준용되는 민사법상 효력이 기판력이 미치는 성결 문제이다. 그러면 설문 해결 수소법원이 민사법원 2차 영업장 위법하다고 판단해야 되죠. 그대로 받아줘야 되겠죠. 다른 주장 못하고 다른 판단 못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시험 문제는 모의평가 문제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 끝나버렸네. 이렇게 그러니까는 원래는 제가 그 기존에 했었던 것처럼 막 해드려야 되는데 그 짐승들의 글쓰기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야 되는데 그 이렇게 해도 사실은 조금 이제 그 꽂힐 수가 있죠. 꽂힐 수 있어. 오늘은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제 정식적으로 할 때는 또 그것도 해드릴 생각입니다. 저희